안녕하세요. 1살 어려지게 만들어주는 누나, 뿌띠 누나입니다. 그럼 지금 에스테틱샵 학원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 오픈할 때 이제 어떤 순서로 진행을 하면 되는지 피부관리 샵을 오픈을 한다면 면허증 발급, 사업자 등록, 단말기 등록을 해주시고 베리어 준비하시고 시스템 구축을 하신 후에는 전반적인 스타트가 비로소 되는 건데요. 이 내용은 지금부터 제가 상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을 시작할 때 사실 제일 중요한 게 돈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 와중에 이제 권리금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좀 망설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사실 돈이 남아돌아서 이 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은 단 한 분도 안 계신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실 권리금까지 주고 들어가는 저는 개인적으로 비추합니다. 사실 권리금에 대한 건 제가 비추하는 이유는 정말 본질만 잘 채워져 있고 마케팅만 잘하면 요즘 충분히 서칭해서 알아보고 꼼꼼하게 비교하고 따지고 하셔서 오시기 때문에 굳이 권리금을 줘가면서 들어가실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그 비용을 인테리어나 직원한테 투자하는 게 훨씬 맞다고 생각합니다. 배운 지 얼마 안 됐거나 잘 모르는 상태에서 샵을 오픈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굳이 리스크를 그냥 안고 가지 마시고 저는 경험을 쌓고 가시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고, 내가 부족한 걸 키워줄 수 있는 사람을 꼭 찾으세요. 예를 들어 내가 꼼꼼하지 않다면 꼼꼼한 직원을 두면 되고요. 이런 전자적인 게 좀 부족하다면 그런 걸 좀 잘하는 스마트한 직원을 구인을 한다든지 그렇게 좀 채워준다면 내가 리스크를 확실히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창업을 처음 해보시는 분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포인트가 뭐가 있을까요? 창업을 처음 하신 분들은 창업하려면 도대체 얼마가 드나요? 어느 자리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물론 의리의리하고 굉장히 좀 좋은 브랜드를 하고 싶죠. 근데 중요한 건 내가 갖고 있는 그 자본 상태에 맞춘 평수라든지 위치라든지 설정해서 들어가시는 게 제일 좋죠. 그럼 궁금한 게 연구를 해서 30평을 가야 아니면은 한 15평을 시작하냐 뭐를 추천을 하시겠어요? 15평과 30평을 기준으로 잡으셨는데요. 내가 감당할 수 있으면 30평도 가능해요. 근데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15평도 힘들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내공이 그 정도 있고 자신이 있고 이미 내가 한번 시뮬레이션을 돌려봤는데 가능해 라고 한다면 그 15평 차이는 크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당장의 투자와 평수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거를 내가 얼마큼 잘 운용을 할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 그러면 나 어디서 해야 돼?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상권은 역세권이면 당연히 비싸지기 때문에 역세권에서 7분에서 8분 이내가 제일 베스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가격 대비 가성비가 가장 좋기 때문에. 저는 1층이나 2층을 추천을 드리는데, 예를 들면 저희 이제 부평점 원장님 같은 경우도 역세권에서 정말 30초 거리예요. 너무 괜찮은 자리이기 때문에 3층도 저는 추천을 드린 케이스입니다. 근데 오픈말이라고 하죠. 일단 사람들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과도하게 이렇게 막 할인을 때리다가 피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너무 가슴 아파요, 사실. 그 매장의 분위기나 퀄리티는 첫 오픈 또는 첫 시작이 되게 중요해요. 20만 원짜리를 뭐 말도 안 되게 5만 원에 할인 행사를 한다라고 하는 거는 도대체 이게 원가가 얼만데 20만 원짜리를 5만 원에 팔아? 라고 생각을 당연히 하기 때문에 가격 설정에 적합하지가 않아요. 이제 마케팅을 시작을 하실 때는 사람들이 호기심을 불러일으킬 정도만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1인 샵을 운영을 하시면서 힘들어하시는 원장님들이 계세요. 자꾸 고객한테 끌려가는 상담을 하고 나중에는 이 가격이 바뀌었을 때는 오히려 이 원장님들이 피해를 굉장히 많이 보실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낮춘 가격은 다시 끌어올리는 거는 굉장히 어렵다 보니까 이 매장의 이미지 메이킹을 하시려면 이런 할인 제도도 정말 스마트하게 똑똑하게 진행을 해주셔야지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시지 않으실 거예요. 매출과 마진을 생각을 안 하시고 그렇죠. 이 업종을 시작하신 원장님들은 어느 부분에 이제 초점을 두셔야 되냐면 인건비예요. 고객이 없어. 근데 직원만 3명, 5명이야. 당연히 로스율이 훨씬 더 많아지겠죠. 이 마진율이라는 거는 직원들의 수에 비례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직원들에 대한 매출에 대한 맞춤 세팅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대표님이 직접 사업을 운영을 하면서 느낀 나만의 치트키가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첫 번째는 공감입니다. 처음부터 진상 고객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디선가 분명히 상처를 받고 돈을 눈탱이를 받고 오셨을 때는 나 좀 대우해줘 또는 나한테 눈탱이만 쳐봐 라고 방어막을 치고 오시는 걸 텐데요. 그 마음만
조금만 헤어를 주신다면 이 고객님은 오히려 충성 고객님이 될 확률이 훨씬 더 높아요. 아마 이런 말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나도 한번 해볼까? 라는 말. 창업을 먼저 해본 사람으로서 이런 분들께는 추천드리지 않는다라는 케이스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사실 정말 많이 계셨는데요. 매일 출근하지 않아도 도로 잘 돌아갈 수 있고 또는 수익이 자동화될 수 있게끔 이 시스템만 구축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그럼 나 오픈만 하면 되겠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간혹 계시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시스템 구축하는 데까지는 정말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매출도 있을 거고요. 내가 나를 대신 위임을 해서 운영할 수 있을 정도에 대한 직원 관리가 분명히 필요하거든요. 마케팅을 해서 잘 노출이 되고 있는지, 이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하셔야 돼요. 그게 직원일 수도 있고요. 이런 위생적인 걸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자꾸 이 내부를 살피셔야 됩니다. 어떤 이벤트를 해서 고객들이 좋아하는 거를, 아이디어를 생각하시고 바로 실행하셔야 돼요. 지금은 전쟁터예요. 총알을 채워놓지 않으면 상대한테 맞아서 먼저 죽을 확률이 높겠죠. 총알은 당연히 본질적인 거고요. 이 본질만 좀 잘 강화해서 준비하신다면 저는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영상이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